자, 강의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그널링 모형을 좀 위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어, 이해를 해줬으리라 기대하며 퍼펙트 베이지 앤 이퀄리브리움을 배웠고, 퍼펙트 베이지 앤 이퀄리브리움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저 사람의 행동에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는 믿음이 나의 최선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다시 돌아가서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제가 이런 식으로 내가 행동할 거라 믿으면은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더 좋을 거야 라고 믿는 상황이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 두 개가 정확하게 맞물려 떨어져서 그 후발 주자가 믿고 있는 것이 실제로 선발에 먼저 움직이는 선행 주자가 실제로 행동하고자 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되도록 균형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 퍼펙트 베이지 앤 이퀄리브리움의 요지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선행을 먼저 움직였던 어떠한 그 자취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앞에 움직이는 사람이 단순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인가도 같이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인가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고유의 유형, 프라이빗 타입이 있는 거고, 그 타입에 대해서 분명히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던 것이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거. 어떤 형태로? 저 사람이 앞에서 움직인 걸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니까 이쪽으로 더 움직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아까랑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 유형이 있는 사람은 그건 그대로 가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르게 움직이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전부 다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선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다음 사람의 그 사람의 고유 유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줄 수 있는 상황.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의 어떤 고유 유형을 가진 사람이 어떤 움직임을 더 많이 취하고 다른 유형 사람은 다르게 취할 것인가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이제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지. 머리가 아프지만 뭐 어떡하겠어. 우리는 전공을 잘못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아니에요. 재밌는 전공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이번 이제 한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겠네.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될 것이 이제 스펜스의 1973년 페이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벨상을 타게 한 가장 결정적인 페이퍼 중에 하나고,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을지도 모를까 아닐 수도 있지만 교육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시초가 되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교육의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 모형, 실증 분석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이 사실 기반이 여기 스펜스의 1974년 페이퍼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맞다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유형의 그 균형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집중을 두 가지 형태만 할게요.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separating equilibrium.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유형만 볼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쭉 볼 때. 하지만 유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면 여러 개로 또 하면 되는데, 어쨌든 두 개의 유형이 있다 쳐봐요. 이게 뭔 뜻인지 몰라도 돼.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근데 이게 first player고 플레이어 1이에요. 그리고 플레이어 2가 뭐 여기 있어. 근데 자, 플레이어 1이 고유 유형이 세타 H일 수도 있고 세타 L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얘가 할 수 있는 액션 초이스는, 스트래터지는 예를 들어서 A와 B야. 근데 separating equilibrium이다 라는 건 뭐냐면, 얘는 예를 들어 A를 선택하고 얘는 B를 선택하는 균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플레이어 2는 A라는 걸 봤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한다고? 얘는 세타 H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뭔가 자기에게 옵티마이즈하는 다른 액션을 뭔가 취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B를 봤어요, 얘가.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얘는 세타 L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움직임이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균형으로서 성립을 하려면 우리가 모두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지? 만약에 세타 H가 A를 안 선택하고 B로 선택하는 상황이 왔다 쳐봐요. 그렇게 했다 쳐봐. 그랬을 때 플레이어 2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자, 균형상에서 내가 A를 보면 세타 H라고 생각할 거고 B라고 보면 세타 L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B를 봤어. 실제 타입은 세타 A지만 세타 L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움직이겠지. 그지? 거기에서의 발생하는 페이오프가 P1의 입장에서 그냥 A대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낮으면, 높지 않으면 그냥 일로 가는 게 좋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요렇게 해봤어. DB8을. 그치? 그런 상황이면은 얘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얘는 세타 H구나. 실제는 세타 L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타 H를 미믹한 거죠. 그래서 뭔가 뭐 행동을 해서 페이업이 리얼라이즈 되겠지? 그 페이업이 그대로 이걸 가는 것보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일로 안 가겠지.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였어요? 인센티브 컴패터빌리티, 유인 호환성. 얘는 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 근데 얘가 그거 아니고 일로 간다고 했을 때에 결코 좋은 게 없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두 개 다 돼야 돼요. 그럼 세퍼레이팅 균형은 이거 하나만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페이오프 스트럭처마다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도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얘가 이걸 보고 뭐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균형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치? 이런 형태도 가능해요.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은. 그래서 하나로 딱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서로 다른 유형은 서로 다른 액션을 취한다. 따라서 그 뒤에 플레이어 2가 봤을 때에는 서로 다른 액션들을 봤을 때에 그 유형을 완전하게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 있다. 예요. 자, 두 번째 풀링 이퀄리브리엄은 뭐냐? 풀링 이퀄리브리엄은 이런 겁니다. 퓨어 스트래티지 하에서 타입이 H든 타입이 L든 둘 다 A라는 액션을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내가 빌리프가 두 개가 있다고 했어.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자연신께서 점지해 주시는 확률. 그걸 프라이어 빌리프라고 했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P라고 합시다. 0과 1 사이에 무언가예요. 오케이? 자, 이렇다고 쳤을 때에 내가 A를 봤어. 플레이어 2가. 그러면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지. 이 사람이 무슨 액션을 취해서 그 액션을 보고 뭔가 새로 본 옵저베이션이 있잖아. 얘 액션이라는 것을. 그럼 그 다음에 프라이어로부터 내가 이걸 보고 빌리프를 업데이트하는 거라고 그랬죠. 과정이. 이걸 포스테리어 빌리프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후적인 믿음. 사후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업데이팅을 할까? 이런 경우라면 업데이팅이 전혀 안 됩니다. A는 당연히 얘네들이 하는 거야. 누가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똑같아. 그럼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되죠? 타입이 H일 확률인데 걔가 A를 고를 확률은 1이지. 그지? 타입이 세타 L인 확률은 1-P지. 자연신께서. 근데 걔도 A를 고를 확률이 1이야. 그런데 타입이 H일 확률. 계산해봐. 이거 얼마예요? 1. 이거 얼마예요? P. 그냥 그대로 P입니다. 조건부 확률. 안 바뀌어요. 당연하지. 둘 다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안 바뀌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풀링 이퀄리브리엄이에요. 그럼 여기에 뭔가 이렇게 맞춰서 그 다음 P2가 뭔가 행동을 취해서 페이업이 나오겠지? 그지?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균형을 이탈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예요. 균형으로 가는 경로는 뭐예요? H든 L든 이 상황에선 A로 가는 겁니다. 그지? 그럼 얘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wherever possible 생각을 해보면 뭐만 봐야 정상이에요? A만 봐야 정상입니다. 얘 머릿속에 B는 없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놔두세요. 괜찮아요. 근데 누가 예를 들어 B를 했어. 그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 균형 경로를 이탈한 거죠. 그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이때는 내가 B를 봤을 때 플레이어 2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B를 봤을 때 나는 플레이어 1이 세타라는 확률을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때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 내 맘대로 해서 뭔가 움직여. 옵티멀하게 그 믿음에 맞춰서. 근데 그게 얘 입장에서든 결코 일로 가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게만 빌리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볼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뭐라 그랬어? 균형 경로를 이탈했을 때에 어떻게
빌리프를 가져야 되는가? out of equilibrium path 빌리프라고 합니다. 오케이? off the path, 뭐 out of equilibrium path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믿는 거야? 얘가 실제로 믿는 거야? 아니에요. 이때는 이런 상황은 P2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럴 거라고 믿는 거지? 얘가. 오케이? 내가 황당하게 일로 가면 얘는 이 상황에서 이럴 거라고 믿겠지? 근데 그런 식의 나온 행동에서 나온 페이오프가 내 입장에선 그냥 균형 경로를 따라가서 풀링 때 먹는 것에 비해서 결코 나을 게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일로 갈래. 내 믿음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내가 예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념을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둘은 달라. 그래서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 풀링 이퀄리브리엄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연습을 먼저 해볼게. 이거는 예시했지. 이제 이거는 시간 남아 할 거고 비어 앤 키쉬 모델입니다. 크랩스 앤 윌슨 페이퍼에 있는 거고 얘기한 대로 왜 키쉬냐 나도 몰라. 그냥 제가 저자가 좋아했대. 자, 그래서 이제 개 모양의 게임 트리 모형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어요. 다시 해봅시다. 하나하나. 자, 자연신이 계셔서 90% 확률로 세타를 스트롱한 애라든가 10% 확률로 세타를 위크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스트롱한 애부터 먼저 추적해보자. 비어를 골랐어. 만약에. 그리고 그걸 다 안 다쳐. 만약 그 상황에서 플레이어 1은 비어를 골랐어. 스트롱인 애가. 근데 거기서 파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플레이어 1은 3 먹고 플레이어 2는 1을 먹습니다. 오케이? 센 애랑 안 싸워서 다행이니까 좀 안심하는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싸우면은 1번은 1을 얻고 2번은 0을 얻어요. 진 거지. 그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만약에 얘가 퀴쉬를 먹는다 쳐. 그랬을 때 안 싸우면은 2, 1입니다. 오케이? 싸우면 0, 0이에요. 뭐 왠지 몰라. 뭐 퀴쉬가 맛이 없었나 보지. 오케이? 뭐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위크 타입이라고 쳐봐. 그랬을 때 비어를 먹은 다음에 비어를 먹은 걸 봤어 얘가. 그다음에 얘가 위크인 거를 뭐 확실히 안다고 쳤을 때 안 싸우면 2, 0이에요. 그렇지? 약한 애랑 안 싸워서 좀 슬픈가 봐요. 오케이? 그다음에 싸우면은 0, 1이야. 이기나 봐. 오케이? 그다음에 퀴쉬를 먹고 나서 안 싸우면은 3, 0이야. 퀴쉬가 맛있었나 봐. 이제 약한 애는 퀴쉬를 더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싸우면은 1, 1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뭐 해볼 거냐면은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하냐? 그리고 존재하지 않느냐? 풀링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하냐를 먼저 볼게요. 오케이? 자,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움이다 라고 한다면은 S타입이 무언가를 고르고 비어냐 퀴시냐를 고르고 W타입이 S타입이 안 고른 액션을 골라야 되지. 예를 들자면 S타입이 비어를 마시기로 했어. 꿀꺽꿀꺽. 그지? 센 척을 하려고. 그러면은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움이라면은 위크 타입은 퀴시를 먹어야 되겠지. 얌전하게. 파이 먹고. 그지? 맛을 추구를 해야 되는 친구인 겁니다. 그죠? 뭐 비어가 맛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균형이 존재하느냐? 혹은 반대로 뭐 뭔지는 몰라. 난 뭐 그렇게 됐어. 얘가 퀴쉬를 먹고 얘가 비어를 먹든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보일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움 현재와 같은 게임 모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일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착각하지 마. 모든 게임에서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야. 여기서만 있는 얘기예요. 자, 하원 씨 해볼게요.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움이다 라고 생각해봐요. 그러고 첫 번째 스트롱 타입이 비어를 고르고 위크 타입이 퀴쉬를 고르는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움이 있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내가 증명할 건 뭐야? 누군가 한 명은 이게 없으려면 위크 타입이든 스트롱 타입이든 예를 들어 비어가 아니라 퀴쉬를 고르든 퀴쉬가 아니라 비어를 고르든 이런 게 나와야 되겠지. 하나씩 봅시다. 만약에 비어랑 퀴쉬라고 쳐봐. 그럼 플레이어 2 봐봐. 비어를 봤어. 얘는 누구야? 스트롱입니다.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이게 이퀄리브리움이라 친다면 오케이? 그럼 비어야. 그치? 아, 비어를 보고 스트롱이야. 자, 스트롱 이상에서 플레이어 2는 안 싸우면 1, 싸우면 0입니다. 그치? 안 싸우겠지. 맞죠? 두 번째, 퀴쉬를 봤어. 오케이? 퀴쉬를 봤을 때는 플레이어 2는 플레이어 1이 누구라고 생각해? 위크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안 싸우면 0, 싸우면 1이에요. 싸우겠지.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맞지? 시퀀셜 레셔널리티잖아. 그지? 비어를 보면 안 싸워. 퀴시를 보면 싸워. 오케이? 여기까지. 자, 플레이어 1 볼게요, 이제. 플레이어 1의 위크 타입을 볼게요. 만약에 얘가 Q를 그대로 온더 패스로 따라가. 그럼 싸우지. 그리고 얘는 페이업이 얼마예요? 1이에요. 만약에 얘가 나는 센 놈이야 그러고 센 척을 하면서 비어를 막 꿀꺽꿀꺽 마셔요. 그지? 힘들지만 마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플레이어 2는 어제 센 놈인가 보다 하지? 어떻게 하겠어? 여기라고 생각해서 시퀀셜 레셔널리티니까 안 싸우겠죠. 안 싸우겠죠. 그죠? 안 싸우겠죠. 미안해. 안 싸우겠죠. 그러면은 안 싸우면 일로 가서 페이업이 얼마예요? 2예요. 그리고 얘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겠지. 약한 애랑 안 싸웠잖아. 그지? 그래서 안타까워서 0. 그지? 자, 이퀄리브리움 패스를 그대로 따라가서 나 퀴시를 마시면 싸우고 1밖에 못 얻어. 근데 스트롱인 척하고 B를 했더니 얘는 내가 스트롱인 줄 알고 안 싸우고 난 2를 얻어. 어떻게 하겠어? 아, 스트롱인 척하는 게 낫겠다. 가 되죠. 그죠? 어떠한 빌리프화에서 스트롱은 반드시 비어를 마실 거야. 위크는 반드시 퀴시를 먹을 거야 라고 플레이어 2가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어 1은 어떻게 해? 그 믿음을 이용해 먹는 거죠. 특히 누가? 위크 타입이.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맞죠? 인컨시스턴트 하잖아. 플레이어 2가 가지고 있는 사후적인 믿음과 실제의 플레이어 1의 사전적인 스트래터지가 안 맞잖아. 그치? 디비에이트 했으니까 안 돼요. 자, 두 번째, 다른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움 후보를 봅시다. 그럼 반대가 있을 수 있겠지. 센 애가 파이를 기가 멋있게 먹어. 그게 Q야. 그지? 약한 애가 막 힘내서 비어를 마셔. 그게 B야. 그지? 요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봐봐. 퀴시를 먹었어, 플레이어 1이. 플레이어 2는 뭐라고 생각해? 세다. 그지? 쟨 센 애야. 와, 저 파이를 저렇게 먹네, 세다. 그러면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안 싸우죠. 안 싸우면 1이고 싸우면 0이니까 안 싸워요. 그죠? 비어를 마셔요. 꿀꺽꿀꺽. 야, 저거 진짜 이상한 애다. 진짜 약한가 보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마셔? 그러고서는 약한 애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싸우면 안 싸우면 0, 싸우면 1이에요. 싸워요. 맞아요? 여기까지 봤지? 여기 시퀀셜 레셔널리티야. 맞아요? 플레이어 1 볼게. 얘 봐봐. 얘가 1로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 안 싸워. 그러고 2로 가. 맞아? 얘가 만약에 비어를 마셔. 막 억지로 괴로운 척을 하면서 비어를 마셔. 그지?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약한 애다고 싸우겠지. 그지? 싸우면 1, 0이네. 그지? 여기선 1을 얻고 여기선 2를 얻네. 얘는 가만히 있겠네. 그지? 얘는 그냥 이렇게 파이를 되게 멋있게 먹으면서 센 척을 하는 거야. 맞아요? 얘 보자. 비어를 먹으면 싸우고 나는 0을 얻어. 맞아요? 근데 파이를 먹어. 어차피 원래 좋아하던 거야. 그지? 비어는 너무 이제 따갑고 막 아파. 근데 얘는 부드럽고 맛있어. 일로 갔어. 그랬더니 얘가 안 싸워. 왜? 이건 줄 알고. 그죠? 그래서 3을 얻어. 자, 패스대로 따라가면 0 얻어요. 스트롱 타입인 척 하면은 3을 얻어. 얘는 1로 가죠. 그죠? 그래서 플레이어 1이 Q로 가고 플레이어 2가 B어로 가는 스트롱 타입이 Q로 가고 위크 타입이 B로 가는 균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컨시스턴트하지? 그치? 이런 경우라면 내가 B어를 봤을 때에 위크하다고 생각하고 퀴시를 봤을 때에 스트롱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알고 위크 타입이 스트롱 타입을 미믹하죠. 퀴시를 먹음으로써. 그치? 어떠한 형태로도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해됐어?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세퍼레이팅은 존재하지 않아. 그치?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 우리가 볼 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그거 말고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하나만 할 거야. 2개만 할 거야. 풀링을 찾을 겁니다. 풀링은 뭐라고 그랬어? 같은 것만 하는 겁니다. 타입에 관계없이 똑같은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2개의 후보가 있습니다. 둘 다 술집에 들어가서
주모란 단어도 조심해야 되나? 뭐 약간 바텐더 락스 말고 비어 뭐 이런 거지, 그지? 그지? 둘 다 비어입니다, 그죠? 저 젖지 말고 아니다 됐어요. 그래서 둘 다 비어를 고르는 경우야, 오케이? 자, 비어를 고르는 경우고 이런 경우라면 플레이어 2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둘 다 비어를 고르는 경우라면 플레이어 2가 비어를 봤어. 그러면 스틸 뭐라고 생각하겠어? 90%의 확률로 스트롱, 10%의 확률로 위크라고 생각하겠지. 프라이어랑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야 되죠. 그지? 왜 둘 다 똑같이 비어를 고르는 거니까 나는 하나도 알고 더 많이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럼 90%의 확률로 스트롱이야. 그지? 그럼 내가 그 와중에 not vice라면 페이업이 얼마예요? 플레이어 2 입장에서 1이냐? 아니죠. 90%의 확률로 0, 1이고 10% 확률로 0이죠. 그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not vice를 했을 때 플레이어 2의 페이업은 0.9입니다. 맞아요? 맞니? 맞지? 자, 그리고 만약에 vice를 해. 그럼 90%의 확률로 난 지죠. 그지? 그 다음에 10% 확률로 이깁니다. 0.1이지. 그지? 자, 뭐가 더 커? not vice 더 크죠. 그지?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비어를 봤어. 그러면 플레이어 2의 옵티멀 스트래터지는 시퀀셜리 레셔널하게 나는 어차피 프라이어랑 똑같이 믿고 있는데 그게 센 놈일 확률이 굉장히 큰 거잖아. 그럼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안 싸웁니다. 그지? 안 싸우는 거 아니까 스트롱 타입은 얼마가 나와요? 페이업이 3. 위크 타입은 2가 나오죠.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지? 이제 중요한 게 뭐야? 균형 경로를 이탈했을 때. 경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나를 봐야 되겠죠. 그죠? 누군가가 한 명이 Q로 갖다 치자. 플레이어 2가 당황하겠지. 그지? 안 가겠지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생각하는 거야? P1이 생각하는 거야. 스트롱 타입이 생각해 보는 거야. 위크 타입도 같이 생각해 볼 거야. 이따가 스트롱 타입이 생각해 봐. 내가 퀴쉬를 먹었다 치자. 그럼 얘는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만 보면 되지. 근데 봐봐. 만약에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간에 내가 일로 가. 그치? 그럼 얘는 어쨌든 안 싸우든가 싸우든가잖아. 안 싸우면 페이업이 얼마예요? 2. 싸우면 0이지. 그치? 뭐라고 믿든 간에 내 expected payoff는 내가 일로 벗어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뮤 1 마이너스 뮤야.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러면 나의 페이오프는 0과 2 사이에 무언가겠지. 0이 될 수도 있고 2도 될 수도 있고 믹스 스트래터지면 0과 2 사이에 무언가겠지. 그거는 3보다 작아. 즉 스트롱 타입은 Q를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얘 볼게. 위크 타입. 위크 타입.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봐봐. 위크 타입은 Q를 골랐다고 해봐. 그랬을 때 not 5이면 3이야. 5이면 1이죠. 근데 얘가 1로 가면 아까 not 5이었지. 2를 얻지. 그러면 2보다 여기서의 무언가가 더 작아야 되겠지.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2번 플레이어가 뭐라고 할 거라고 믿어야 될까? n을 고를 확률이 0.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겠지. 그치? 이걸 고를 확률을 시그마 2라고 하고 이걸 고를 확률을 1 마이너스 시그마 2라고 하자. 그러면 Q를 고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일어나진 않지만 만약에 내가 Q를 골랐어. 그지? 그리고 나는 위크야.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Q를 고른 걸 보고 not 5를 선택할 확률이 시그마 2야. 라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얻을 페이오프는 이거겠지. 그치? 맞아요? 근데 이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내가 풀링 이퀄리브리움의 온 더 패스 스테이지를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대로 갔을 때는 난 2를 얻어. 그치? 이게 2를 얻지.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야지. 그지? 그러면 시그마 2는 얼마여야 돼? 0.5면은 이게 2잖아. 그래서 시그마 2는 0.5 이하로 설정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만 해주는 어떠한 형태로의 믿음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상관없어요. 모든 형태의 경로를 이탈한 모든 믿음에 대해서 플레이어 2가 n을 고를 확률이 0.5보다 작거나 같게만 해주도록 빌리프를 어사인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서포트하는 모든 빌리프는 다 이퀄리브리엄을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크 타입이야. 근데 Q를 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뭐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납바잇을 0.5보다 같거나 낮은 확률로 선택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일로 가봤자 얻을 게 많지 않아. 그냥 나는 이퀄리브리엄 스트래터지를 가도 되겠어. 가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하게만 만들어주는 어떤 형태의 빌리프를 그냥 P1 위크 타입에다 여러분들이 주입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풀링 이퀄리브리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거 말고 풀링이 또 있어. 풀링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또 있어. 우리는 뭐 했냐면은 둘 다 B로 가는 거였어. 그럼 다른 건 뭐 있겠어? 둘 다 Q로 가는 게 있겠지. 그지? 둘 다 Q로 가. 자, 둘 다 Q로 가면은 여전히 플레이어 2는 뭐라고 생각한다고? 스트롱의 확률이 0.9. 바뀐 게 없어. 그지? 맞아요?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왜? 모든 타입이 자기 타입에 관계없이 똑같이 Q를 골랐으니까. 그지? 나는 배운 게 없어. 제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여전히 스트롱의 확률이 0.9야. 그지? 그랬을 때 납바잇을 하면은 나의 페이업은 어떻게 돼요? 1.8에 0.3이니까 2.1이네. 그지? 내가 만약에 파잇을 하면은 뭐 압도적으로 작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납바잇을 가겠지. 그지? 왜냐하면 센 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지? 플레이어 2는 당연히 센 놈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납바잇으로 갈 겁니다. 익스펙트 페이업이. 그지? 그러면 납바잇으로 가면은 스트롱한 애는 납바잇이니까 1, 0, 0이지. 미안해. 다시 처음부터 할게. 자, 0.9로 여기 생각하고 0.1로 여기 생각하지. 플레이어 2는 1로 가면 납바잇을 하면 0.9야. 그지? 파잇을 하면 0.1이야. 그지? 그래서 0.9가 더 좋으니까 납바잇을 선택하고 끝이야. 오케이? 자, 플레이어 1으로 갈게. 스트롱 타입이면 납바잇을 알면 2를 얻지. 위크 타입은 납바잇을 가면 3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그지? 이게 이퀄리브리엄 페이오프야. 자, 이제 뭐 생각해야 돼? 경로를 이탈했을 때, 오프터 패스일 때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까 생각해야 되겠죠. 자, 위크 타입 먼저 볼게요. 위크 타입은 B로 갖다 쳐봐. 그지? 플레이어 2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라고 믿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근데 봐봐. 플레이어 2가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납바잇을 해봤자 맥스가 2야. 파잇을 하면 0이야 나한테. 근데 1로 가면 난 3을 얻는 걸 알아. 그러니까 위크 타입은 어떻게 써? 절대 안 갑니다. 무슨 빌리프를 어사인을 하든 말든 안 가. 상관없어. 안 가. 끝. 그럼 뭐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되지. 자, 스트롱 타입 볼게요. 비어를 가면은 만약에 납바잇이면 3이야. 파잇이면 1이야. 그지? 근데 납바잇 1로 가면 납바잇하고 2를 얻지. 그지? 마찬가지야. 여기가 시그마 2라고 1-시그마 2라고 한다면 시그마 2를 어떻게 어사인 해줘야 얘는 1로 갈까? 0.5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그러면 1로 가도 내 익스펙트 페이오프는 2보다 작거나 같을 거잖아. 그럼 난 1로 가는 게 낫지. 그지? 따라서 시그마 2가 납바잇일 확률이 시그마 2가 0.5 이하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빌리프를 어사인 해줘도 우리는 다 나옵니다. 누구한테 주입시킨다고? P1한테. P1한테 쓱 주입시켜. 그래서 내가 B를 고르면 플레이어 2는 내가 스트롱의 확률을 얼마라고 생각할 거고 그 얼마라고 생각한 확률 하에서 나는 얘를 0.5를 플레이어 2는 0.5 이하의 확률로 이걸 고를 거라고 생각하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플레이 이퀄리브리엄이 나와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균형을 찾기 두 개 중에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과 풀링 이퀄리브리엄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균형을 더 찾기 쉬워 보이는 건 뭐야? 세퍼레이팅이지. 세퍼레이팅입니다. 왜냐하면은 오프터 패스를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모든 걸 다 고르고 끝났으니까. 물론 여기서도 사실 뭔가 더 차이점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타입 두 개에 액션이 두 개지. 액션 스페이스가. 그지? 엘리먼트가 두 개지. 근데 만약에 세퍼레이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액션이 하나 더 있어. 요러면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럼 내가 A는 세타 하이, B는 세타 로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놈이 C를 골랐어. 이걸 뭐로 해석해야 되나? 또 오프터 패스를 해야 되겠죠? 그죠? 머리 아픈데 보통 이렇게 모델을 짜지는 않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하고 끝내요. 물론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스펜스 모형에서 이거 내가 굉장히 넓게 볼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할 건데 예를 들어서 타입 스페이스의 크기와 그러니까 집합의 크기, 집합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할게요. 그거랑 그 타입을 갖고 있는 고유형을 갖고 있는 플레이 액션셋의 크기가 똑같다. 넘버가 똑같다. 그치? 사이즈가 똑같으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를 찾는 게 더 쉽습니다. 오프터 패스를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근데 풀링은 항상 뭘 생각해야 돼? 오프터 패스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심지어 내가 여기서는 어떤 말도 딱히 하지 않았어. 내가 어사인한 그 오프터 패스 빌리프라는 것이 정말로 메이크 센스 하냐 안 하냐라는 고민까지 사실은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그게 왜 그런지 쭉 보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오케이? 자, 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뭐 나는 넓게 본 거야. 스트릭트하지 않아도 되잖아. 내시 이퀄리브리움 정의가 뭐였어요? 이퀄리브리움 액션으로부터 디비에이트 하는 것이 딱히 좋을 게 없다라고 해서 위크 이니퀄리티를 놨었지. 그지? 기억나? 기억이 나야 돼.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 기억이 나야 돼. 딱히 나을 게 없다라는 수준이니까 위크 이니퀄리티를 해도 됩니다. 근데 아주 스트릭트하게 보이고 싶으면 스트릭트 이니퀄리티를 하는 게 더 좋겠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릭트 이니퀄리티가 나오게 만드는 그 경로 이탈을 했을 때 빌리프 어사인먼트가 말이 되냐는 다른 의미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프터 패스 빌리프를 어떻게 어사인을 해줘야 되느냐가 머리가 아픕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되고 내 맘대로 이퀄리브리움 막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이퀄리브리움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라는 문제가 이 퍼펙트 베이지앤 이퀄리브리움을 쓰는 모형에서는 전부 다 나옵니다. 그거에서 거의 이제 논문을 쓸 때 거기에서 거의 그 성패가 걸려요. 그 얼마나 디펜드를 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못하면 이제 레프리가 졸라게 까는 거지, 그지? 네 맘대로 막 고르고 이제 인생 편하네, 뭐 이러고서는 이제 까이고 지도 나중에 그렇게 페이퍼를 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나중에 레프리가 돼서 인생 편하네, 그러고서 똑같이 리젝을 주면 되죠, 그죠? 학계가 힘들어 사는 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에 난이도가 높다면 높을 수 있는 모형입니다. 스펜스의 1973년 페이퍼인데 요게 이제 에듀케이션의 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얘기했듯이 스펜스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은 나한테 고통만 받고 있을 뿐이야. 배우는 건 없어. 괜찮아. 가정이니까. 현실이어도 괜찮아. 대학원만 안 가면 되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육이라는 것이 기능을 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기능을 한다. 시그널링이라는 롤을 한다. 어떤 의미에서 탤런트가 뛰어나서 얘가 나중에 사회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동량이라면 걔는 이러한 고통도 상대적으로 탤런트가 뛰어나지 못한 다른 학생에 비해서 다른 적성을 갖고 있는 친구에 비해서 더 잘 견뎌낼 것이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고 따라서 더 뛰어난 애가 더 많은 교육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평가 지표가 된다라는 것이 스펜스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워커들. 여기서는 이제 탤런트라는 것이 한 디멘전이니까 나는 이제 그냥 편의상 능력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델에서 비유를 하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른 적성이 있어요. 뭐 나는 뭐 잘났다고 여러분들 보고 탤런트가 높다고 낮다고 합니까? 잘났으면 하버드 교수했겠지, 그치? 못했지? 나도 누구한테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 다 그냥 자기들 맞춰서 사는 거예요. 행복하면 성공한 겁니다. 그죠?
행복하냐 그러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능력의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는 워커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사회에 나갔을 때 생산성이 서로 다르다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거는 회사들 고용을 하고 싶어하는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게 뭐였죠? 삼국지 게임이었죠. 딱 보고 와 무력 99 이런 거 없다 그랬지, 그치? 안 됩니다. 그게 잘 되면은 세상에 나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좋은 사람만 잘 고용해서 인생 끝났고 나라가 평탄해졌겠지.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상황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 우리 역사에서 그런 거 많이 봐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잠재 능력은 본인만 알고 있지 실제로 고용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본인은 아나요? 그럼 모릅니다. 본인은 몰라요. 뭐 나도 하버드 교수 될 줄 알았어. 그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될 줄 알았고 뭐 됐다. 목이 메네.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워커들 포텐셜리 나중에 잡을 찾고 싶어하는 최종적으로 잡을 찾고 싶어하는 잡시커들은 교육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지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이 모형 하에서 그렇다는 거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건 아니야. 오케이? 근데 그 교육 경력 자체는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가라는 것 자체는 검증이 되고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여러분들 레주메 보면 알고 뭐 우리나라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증명서 다 가져오는 걸로 하고 그랬죠. 그죠? 뭐 재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성적표 다 가져오는 게 그런 거겠지. 그지?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한 15년 전에 모 유명 이제 힙합 하시는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몇 년 전에는 학력 스캔들이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적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한 3, 4살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대학 박사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유명한 이제 뭐 특정 영역까지 얘기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그 학기가 전부 다 가짜였어요.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퍼져서 정치인, 연예인 뭐 전부 다 알고 보니 학력을 부풀렸네, 속였네 뭐 이런 일이 되게 많아서 정말 큰 문제점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실명 거론하면 안 되니까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실명 거론 안 되니까 찾아봐. 학력 위조 사건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박사 학위증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갈 때마다 그러니까 직업을 바꿀 때마다 학교를 바꿀 때마다 반드시 원본 들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원본 스캔을 다 해갑니다.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연구실에 고이 저장돼 있어요. 그거 가져가지 마. 가져가지 마. 귀한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뽑아도 안 믿는 상황들이 있었지, 그지? 우리는 그거 봤었지, 그지? 갑자기 확 기분이 상하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그 경력 자체가 교육 학력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프로덕티비티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슈는 뭘까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학력이라는 게 있다 칩시다. 그럼 탤런트가 뛰어난 사람이야 당연히 하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누구도 하고 싶어? 탤런트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따라하고 싶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믿으면 내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결국 그 사람이 잡을 인터뷰하는 인터뷰어,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내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게 통설이 된다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당연히 따라하고 싶겠죠. 그죠? 그럼 따라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거를 우리가 모델링을 해볼 겁니다. 따라 할 수도 있고 따라 못하는 것도 있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균형을 볼 거예요. 그게 separating equilibrium. 누군가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생산성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교육 경력이 더 높은 균형. 오케이? 두 번째는 pulling equilibrium. 생산성이 높건 낮건 간에 서로가 받은 교육 경력이 똑같은 equilibrium.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사회 정책을 해서 뭐 교육 정책을 짜고 있는 사람이 생각 이거밖에 길이 없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아까 말한 풀링 이퀄리브리움은 좋은 건가 나쁜 걸까? 나쁩니다. 여러분들을 쓸데없이 괴롭히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회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는 그거에 대한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wasteful spending이죠. 그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겪은 일입니다. 그치? 아 이건 녹화해도 상관없다. 뭐 어쩔 거야. 배짜라 그래. 자, 그래서 뭐를 특히 강조를 할 거냐면은 다음을 강조할 겁니다. 교육 자체는 계속 강조하지만 모형상에서 그런 거야. 나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겁니다. 뭐 강의 평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교육이 다 쓸모 없다는데요. 뭐 이러면 내가 이거 왜 들었는지 모르겠으면 안 돼. 자, 교육 자체는 이 모형에서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프로덕티브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탤런트는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교육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느끼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당장 느끼는 그 고통이 탤런트가 뛰어난 사람은 더 낮아. 해볼 만해. 까짓 거 해보죠. 그치?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탤런트가 낮은 사람, 프로덕티브가 낮은 사람은 그걸 쫓아가는 게 상대적으로 더 버거운 겁니다. 비용이 더 높은 거예요. 오케이? 즉 탤런트와 교육을 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서로 역의관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따 보여줄게. 자,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고용주들이 저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을까를 봤을 때에 더 프로덕티비티가 높은 사람, 탤런트가 뛰어난 사람이 더 오랫동안 공부를 했겠구나. 학사뿐만 아니라 척척 석사, 박사까지 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뭐 박사라고 취업이 잘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 얘기야.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형태의 믿음 자체가 내생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띡 하고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미케니컬리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고용주가 믿게 되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교육 레벨을 완수하면 나는 하이 타입이라고 생각할게. 프로덕티브 타입을 생각할게라는 그 스트레스홀드가 생각보다 낮아. 하한이 낮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그 정도 쫓아갈 만하지. 비용은 더 들지만. 그래서 높은 웨이지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지? 그러면은 고용주가 믿고 있는 그 스트레스홀드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지? 그거를 이제 잘 또 캐치를 해서 잘 만들어서 풀링 이퀄리브, 세퍼레이팅 이퀄리브 만들어야 되겠죠? 어느 상황에서 풀링이 나오고 어느 상황에서 세퍼레이팅이 나오고 어느 풀링은 더 말이 되고 어느 풀링은 더 말이 안 되고 어느 세퍼레이팅은 말이 되고 어느 세퍼레이팅은 말이 안 되고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모형을 설명을 해볼게요. 항상 얘기하지만 뭐 미시 경제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지만은 수식이 동반되는 거는 뭐 불가항력입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의미를 잘 생각해. 의미 위주로 더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배운 게 여러분들에게 경제학적인 통찰력으로 다가옵니다. 수학만 쳐다보면 안 돼. 이게 조금 약간 복잡해서 그럽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유형이 있는 워커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하나는 생산성이 뛰어난 애, 세타 H. 하나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애, 세타 L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정할 거냐면은 세타 H가 세타 L보다 크다라고 가정할게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prior probability, PL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워커의 타입이 로우 타입일 확률입니다. prior belief예요. 자연신께서 이렇게 점지를 해주신 거야. 너는 PL의 확률로 낮은 애가 되거라. 너는 pH 확률로 높은 애가 되거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일하는 교육 그 잡을 찾는 워커들은 잡을 찾기 전에 취업 보기기를 하기 전에 일하는 기간 동안 교육을 할 것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전략 변수야. 오케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육을 받을 건지 선택을 해. 이거 뭐 아주 작으면 0일 수도 있고 아주 크면 무한대에 가까운 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무한대 죽을 때까지 하나요? 그게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 얘기하는 거야. 더 오래 하고 더 적게 하고 그게 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기간이 지난 다음에 워커는 W라는 페이를 받는, 이게 이제 급여를 받는 거죠. 월급을 받는, 연봉을 받는 잡의 지원을 합니다. 이 W 값도 여전히 전략 변수입니다. 누구의 전략 변수일까? 고용주의 전략 변수입니다. 오케이? 이 W라는 것은 뭐랑 연관이 있겠어요? 이거랑 연관이 있겠지. 그치? 얘가 얼마나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더 많은 기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웨이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뭘 보고 주로 결정이 되냐면 얘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왔나 학력이 얼마나 되나를 보고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이렇게 그 학력 없거나 초등학교 졸업이거나 중학교 졸업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학사인데 무슨 대학 뭐 석사인데 무슨 대학 박사인데 무슨 대학 포닥 얼마 뭐 이런 거 다 있겠지, 그지? 그런 것들이 포괄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야. 알겠어요? 자, 시작하면 어떻게 돼? 이제 삼신할머니가 너는 세타 H가 되거라 세타 L 되거라 했지? 근데 세타 H가 됐고 세타 L이 됐어. 그 다음에 뭐 해? 얼마나 교육을 할지 결정을 해. 그치? 자기 얼마나 교육기간이 있을지 다 이제 지나갔어. 그 다음에 잡을 찾으러 갑니다. 잡을 찾으러 가서 이제 그 인플로이어는 뭘 볼 수 있냐면 얘는 직접 못 봐. 뭘 볼 수 있어? 그 전에 얼마나 교육을 했는지는 볼 수 있어. 그걸 보고서는 뭐에 대해서 추론을 해? 아, 이 잡을 찾는 워커가 이건지에 대해서 추론을 하겠지. 그지? 추론을 하고 그 추론을 한 결과 내 생산성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 생산성에 맞춰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오케이? 이런 상황이야. 이해했죠? 자, 그러면 워커의 유틸리티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갈라서 리니어한 하나의 형태로 결합을 하는 것을 쿼질리니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몰라도 돼. 자, 첫 번째 월급을 받아서 얻게 되는 유틸리티. 오케이? 돈 많이 받으면 좋죠. 그죠? 나도 좋아요. 그죠? 다 좋아요. 돈은 좋아요. 그죠? 그리고 뭐가 발생해? 내가 에듀케이션을 얼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비용은 뭐랑 관계가 있어? 삼신할머니께서 내게 찍어주신 나의 유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유틸리티예요. 자, 그런데 뭐를 가정을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두 개를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요. 그지? 맞아요? 웃겨? 월급 받아봐. 오르면 기분 되게 좋습니다. 웃겨? 아유, 해봐. 월급이 오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그지? 총장님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월급이 오르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케이? 요건 조금 언리얼리스틱해. 월급이 이미 많은 상황에서 조금 더 오르는 거는 갈수록 덜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냥 리니어하게 하겠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더 오르면 계속 좋아요. 오케이? 아, 그게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이게 편하게 하려고 심플하게 하려고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왜 그럼 이걸 넣었을까요? 인테리어 솔루션 찾으려고. 그치? 그냥 내부에 잘 찾으려고 옵티미제이션 했을 때에 컨케이브 펑션이어야지 맥시멈이 잘 잡힐 거 아니야. 그거 하려고 넣은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딴 거 넣으면 돼? 얘에다 컨벡스한 거 넣으면 되지. 컨벡스의 마이너스는 컨케이브니까. 그래서 얘만 주목할 거야. 얘는 리니어해. 자, 두 번째 뭘 가정할 거냐면은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가정할 거냐면은 얘에 대해서 세타 가만히 놔두고 2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 편미분이라고 했었지. 이런 거 상수 취급하고 하는 거. 이거 미시 때 배웠어. 나한테 들었으면 배웠어. 안 들었으면 배워.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에포트를 많이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기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지? 뭐 맥센스 하잖아. 그지? 학부 고통스럽지? 석사는 어떨까? 고통이 올라가겠지? 그지? 박사는 더 올라가겠지? 그지? 하지만 즐겁습니다. 즐거워야 돼. 그지? 그런 사람들만 박사를 할 수 있어요. 약간 이상한 셀렉션이 걸립니다. 뭐 그렇다 치고, 자, 이거는 뭐냐면 그냥 세타는 놨다 쳐. 그냥 똑같은 세타 하에서 내가 주어진 에듀케이션에 현재 에듀케이션 이 정도 왔어. 근데 거기서 에듀케이션 더 늘리면 더 늘릴수록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오케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가는 거는 고통의 레벨이 그냥 해서 초등학교 가는 것보다 더 심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것보다 훨씬 심해.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거 마찬가지로 더 올라가고 더 고통의 레벨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니야. 인테리어 솔루션 찾으려고. 그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나요. 코스트 펑션 일반적으로 컨벡스하게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이제 유식하게 말하면 싱글 크로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굳이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자, 뭐냐면 교육을 더 많이 받는 건 지금 수준에서 항상 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레벨은 생산성이 낮은 애가 훨씬 커.
그지? 내가 주어진 똑같은 2의 상황에서 여기서 2를 조금 더 늘린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그게 고통이 얼만큼 커지냐가 이거지? 1기미분이죠. 그죠? 고통의 변화의 일잖아. 고통 크기에. 근데 로우 타입이 그게 훨씬 심해. 하이 타입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이거고 이런 거야. 알겠지? 둘 다 컨벡스하게 올라가는데 고통의 레벨은 얘가 갈수록 더 높은 거야. 더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야. 로우 타입이. 그래서 그냥 만약에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유틸리티 펑션을 이렇게 놓으면 돼요. 가장 간단한 수학적 표현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하는 얘기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이걸 대입시켜서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설명도 해볼게. 알았지? 자, 따라서 교육의 한계 비용, 마지노 코스트는 로우 타입이 훨씬 더 큽니다. 즉, 좀 못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게 갈수록 힘이 드는 겁니다. 초등학교 레벨까지는 어떻게 돼? 중학교도 어떻게 쫓아가? 뭐 고등학교도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점점 힘들어. 대학은 더 힘들어. 석사 너무 힘들어. 박사 너무 힘들어. 그지? 박사 가면 연봉이 막 높아야 되는데 왜 떨어져? 이상하죠?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 박사는 즐겁습니다. 즐겁다고 얘기하지 도무지. 즐거워요? 자,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뭘 하고 싶냐면은 내가 이만큼 교육을 받았다 쳐. 오케이? 그럼 거기서 이만큼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교육을 조금 더 늘렸을 때에 내가 어느 정도는 받아야 본전은 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미시에서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에듀케이션이 늘었을 때 얼만큼 웨이지가 같이 늘어야지 내가 에듀케이션 늘려도 본전은 칠 수 있을까? 그지? 나한테 똑같은 효용을 주는 웨이지와 에듀케이션 레벨의 세트, 트레젝터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그걸 먼저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 잡아보고 유틸리티를 전부 다 등고선으로 표시를 해볼 거야. 했던 거야. 어디서 했어? 학부 미시에서 컨슈머 유틸리티 맥시미제이션 때 했지? 그거 하는 거야. 또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돼.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에듀케이션을 조금 늘렸어. 오케이? 요게 늘린 양이야. 약간 늘렸어. 그랬을 때 코스트는 마지노 코스트만큼 변하겠지? 그지? 그래서 에듀케이션 조금 늘리면 그만큼 더 불행이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면 웨이지가 그걸 맞춰주려면 어느 정도 올라야 돼? 마지노 유틸리티 프롬 웨이지가 그만큼 같이 올라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지 본전을 칠 거 아니야. 그지? 자, 많이 쓰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익숙해져야 돼. 여러분들 이거 계량 경제학계도 막 쓰고 그래요. 이런 미분 방정식 쓰는 방법은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전은 쳐야 돼. 마지노 코스트와 마지노 유틸리티가 같게 되도록 W가 커져야 돼.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에포트가 커지면서 에듀케이션을 많이 받으면서 웨이지는 어느 수준으로 바뀌어줘야 나는 본전을 치나요?가 되죠.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걸 넘기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를 나눠주고 얘를 나눠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마지널 코스트, 마지널 유틸리티입니다. MRS랑 똑같아. 마지널 레이트 오브 서브스티튜션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나는 그걸 그냥 수학으로 썼을 뿐이야. 어려워요. 미안해요. 뭐 답이 없어 이제.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내가 이거 뭐라 그랬어? 얘 그냥 W라 그랬지.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야. 자, 그럼 이건 뭐야? 없어지죠?
마지노 코스트로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려볼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어떻게 그릴 거냐, 어떤 평면에서 그려볼 거냐, 에포트랑 웨이지 레벨에 대해서 내가 2차원 평면을 그려볼 거예요. 이게 뭔 소리? 이거 우리 한 거야. 미시에서 했다. 이거 뭔 소리야? 그럼 큰일 나요. 자, 세로축이 웨이지야. 가로축이 에듀케이션 레벨이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위로 돋아나는 건 뭐지? 유틸리티야. 난 3차원으로 2차원으로 이제 등고선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다 했다. 이 정도는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해도 되지? 다 했다. 모르겠으면은 저기 복습해봐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자, 내가 어떤 타입, 로우 타입이라고 먼저 해봐. 로우 타입, 색깔이 어떻게 되니? 로우가 무슨 색이니? 빨간색이 그냥 맞춰서 해줄게. 아, 이거 무슨 저기 내일이 또 중요하니까 이거 무슨 정치적 함의가 있는 이런 거 아니야? 이 강의 노트는 4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년 전 또 무슨 하지 마. 아무 상관없어. 자, 로우 타입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에듀케이션 레벨이 여기 있다 쳐봐. 오케이? 그랬을 때에 거기랑 나랑 뭐 이렇게 어떤 유틸리티 레벨을 해주는 웨이지 레벨이 있겠지? 거기 있다 쳐봐. 자, 그럼 에듀케이션 레벨을 조금 더 올렸어. 그랬을 때 웨이지가 로우 타입이라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줘야 되겠지. 그지? 왜? 나는 에듀케이션 늘리면서 코스트가 엄청 높아졌잖아.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본전 칠 수 있는 웨이지는 더 빠르게 올라가야 되겠지.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오케이? 여기 인디퍼런스 커브야. 로우 타입에 대해서. 하이 타입은 어떨까? 상대적으로 어느 시점이든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나는 등고선으로 다 그리는 거야. 자, 하이 타입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쳐봐. 내 에포트에 대해서 내 에포트가 얘랑 똑같은 레벨이야. 여기 있을 때. 그랬을 때 나는 상대적으로 뭐 더 많은 웨이지를 얻어야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건 서로 레벨이 같아야 되나요? 아니야, 같을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 기준으로만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에듀케이션 레벨 조금 늘렸어. 그치? 덜 고통스럽지? 그럼 웨이지는 더 가파르게 올라야 돼? 덜 올라도 돼? 덜 올라도 되지? 그치? 그럼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완만하겠죠? 그죠? 플랫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치? 맞아요? 요게 인디퍼런스 커브의 세타 H고 인디퍼런스 커브의 세타 L입니다. 오케이? 맞아요? 자,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겹쳐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똑같은 유틸리티 레벨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냥 한 기준선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우 타입 봐봐.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동일한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더 많은 웨이지를 받았지. 유틸리티 레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이쪽으로 갈수록. 하이 타입도 이쪽으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즉 유틸리티가 상승하는 방향이 전부 다 이쪽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야 하면 안 돼. 유틸리티 맥시미제이션에서 다 했던 거야. 인디퍼런스 커브 막 그리고 했을 때. 맞죠? 등고선 높이가 어느 쪽으로 올라가는지 우리 다 했었지? 했었지. 내가 그때 열심히 했던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날을 기다려 왔던 거야. 나는 2년 전부터 이미 플랜을 짜놨어. 언젠가 게임 이론을 가르치면 반드시 이거랑 겹치는 걸 얘기를 해야지 다 한 거야. 나 그래서 그때 되게 열심히 한 거야.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 멸망이 다가옵니다.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기 전에 이해를 했는지 확실하게 체크.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이게 왜 이렇게 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지널 코스트는 더 빡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지. 마지널 코스트가 교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 번 더 받는 건 훨씬 더 올라가. 그 다음에 그만큼 웨이지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왜 이 기울기의 차이가 나요? 하이 타입은 생각보다 올라가는 게 덜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맞아요? 이 두 개를 잘 이해해야 돼.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유틸리티가 더 높아진다. 이 인디퍼런스 커브보다 이 인디퍼런스 커브의 유틸리티 레벨은 더 높다. 이게 더 높다. 이게 더 높다.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인디퍼런스 커브의 레벨은 유틸리티 레벨은 더 높아진다. 두 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 다음부터 멸망이 와. 경고했다. 모르면 지금 얘기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알았어? 시험에 낸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자, 그 다음에는 뭘 가정할 거냐면 이제 얘네들이 교육을 다 받았어. 오케이? 받았다 쳐. 그래서 2라는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나간 애가 있어. 전마켓에 나갔어. 나갔을 때 우리는 뭘 가정하냐면은 고용주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굉장히 여러 명이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똑같이 전부 다 2라는 시그널을 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육을 했는지를 봤어. 그랬을 때 기대에 믿음을 다 똑같이 가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뭐 누가 특별하게 다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진 않을게.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은 벌트랑 컴피티션을 해요. 어떤 누구를 하려고? 뭘 하려고? 쟤를 하이어를 하려고. 우리 기업으로 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뭘 가정하냐면은 내가 쟤에 대해서 프로덕티비티가 얼마겠구나 라고 생각한 만큼을 다 줘야 되겠지. 벌트랑 컴피티션이니까. 그지?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지 레벨은 앞으로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은 에듀케이션의 펑션인데 어떤 펑션이냐? 만약에 내가 에듀케이션을 보고 나서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기간을 보고 나서 얘가 L타입이라고 믿는 형태의 포스테리어 빌리프가 형성이 되겠죠. 사후적인 믿음. 얘가 5년 했어? 5년이면 얘는 L타입의 확률이 얼마야라는 믿음을 형성하겠지. 그지? 이거는 내생적으로 결정됩니다. 베이지안, 퍼펙트 베이지안 이퀄리브리엄, 베이지안 업데이팅으로. 그리고 그 1-뮤 L의 확률로 얘가 하이 타입이라고 생각하겠지. 그지? 그럴 때는 그냥 얘가 갖고 있는 프로덕티비티만큼 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극단적으로 1이야. 내가 2라는 에듀케이션 레벨을 봤더니 얘는 내가 뭐라고 믿냐면은 쟤는 로우 타입이야라고 100% 믿어. 그럼 난 웨이지를 세타 L만큼 주는 겁니다. 내가 얘가 만약에 이걸 봤더니 극단적으로 얘는 하이 타입 확률이 1이야. 그러면 세타 H만큼 주는 거야. 만약에 30% 확률로 이거 같고 70% 확률로 이거 같아. 그럼 그 expected productivity 레벨만큼 웨이지를 주고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웨이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집니다. 오케이? 저 사람이 저 지원자가 그 세타 L 확률이 높다고 믿는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웨이지 레벨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뭐만 생각하고 싶냐면은 세타 H랑 애랑 세타 L인 애랑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일까를 균형으로 잡고 싶어요. 근데 그 와중에 잡을 주는 고용주 입장에서 모형을 복잡하게 만들면 균형 분석이 너무 어렵잖아. 일반적으로 2명 이상의 전략적인 플레이어가 게임에 존재하면 무지하게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포텐셜리. H타입인 잡시컬, L타입인 잡시컬. 그 다음에 임금은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례해서 준다. 끝. 오케이? 그것만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first best는 뭘까? 자, first best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나고 기억이 날지 얼마 전에 했어. 지난주에 했을 것 같은데. first best 지난주다. first best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incomplete information이 아닐 때. 내가 아까 삼국지 플레이하는 애처럼 이제 딱 장수를 찾았더니 이름이 조운 나왔어. 아니 관우 나왔어. 그래서 막 통수 96, 모력 99야. 뭐 아이템도 갖고 있어. 말도 한 마리 갖고 있고 막 되게 큰 창도 갖고 있어. 그래서 뭐 무력이 107이야. 그지? 뭐 매력도 좋아. 뭐 정치력도 괜찮아. 지력도 안 나빠. 자,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럼 빨리 고용해서 대장군 잡고 그냥 통일해야 되겠지. 그지?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내가 세타 H인지 세타 L인지 완전히 알아. 완전히 알아. 자, 그러면은 뭐가 좋겠어요?
first best라고 하는 건 뭐야? 여기서 결과적으로 고용주와 잡을 찾는 사람 간에는 사실 매치를 하게 되면서 얻는 게 없어요. surplus는 expected pay 그 자체입니다. 그치? 로스는 뭐야? 지금 우리 상황에서 웰페어를 떨어뜨리는 요인은 뭐야? 쓸모없는 교육 스펜딩입니다. 그죠? 그럼 first best라고 하는 거냐면 제가 세타 엔진 충분히 알면 그 세타 엔진 충분히 알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좋죠. 쓸데없는 코스트가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내가 얘가 세타 엔진이 정확하게 알아. 그러면 제가 에듀케이션 할 필요가 있어? 없습니다. H타입이든 L타입이든 고용주가 정확하게 알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모든 first best에서 에듀케이션 레벨은 뭐가 돼야 돼요? 하이 타입이든 로우 타입이든 0. 난 정확하게 아니까 H 타입한테는 임금 얼마 줘야 돼? 세타 H. L 타입에는 세타 L. 끝. 그지? 맞아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내가 교육이라는 것에서 아무런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지? first best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내 타입을 시그널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더 많이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그게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 그지? 교육을 안 받고 나서는 제가 H타입인지 L타입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육이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퓨어 스트래티지, 퍼펙트 베이지안 이퀄리브리엄을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물어보겠지. 그럼 믹스 스트래티지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믹스 스트래티지도 있어요. 그러면 믹스 스트래티지는 어떻게 나올까요? H타입이 교육을 이만큼 받을 확률을 막 주겠지. 그치? 그 다음에 L타입이 뭐 교육을 받을 확률을 딱 이렇게 확률 분포로 쭉 주겠지. 그럼 거기에 놓고 내가 2를 딱 봤어. 그럼 얘가 H타입이랑 확률 얼마, L타입이랑 확률 얼마. 그렇게 추산을 하겠지. 이제 딱 가능합니다. 안 할 뿐이야. 왜냐하면 더럽게 어렵거든. 그렇게 어렵고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인투이션이 그만큼 크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균형 찾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논문을 쓸 땐 당연히 다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퓨어 스트래티지를 찾을 거고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찾을 거예요. 뭐밖에 없겠어? 하나, separating equilibrium. 두 번째, pulling equilibrium. 이 두 개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equilibrium이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L타입은 무언가 교육의 레벨을 자기가 정할 거예요. H타입도 자기가 원하는 교육의 레벨을 잡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주는 고용주들, 인플로이어들은 어떤 식으로 믿음이 형성될지가 나오겠지. 그지? 그리고 웨이지가 결정이 되겠지. 그거에 맞춰서. 그지? 요게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지? 자, 만약에 이게 서로 달라. 이게 서로 다르면은 무슨 이퀄리브리움이야? separating equilibrium이죠. 그죠? 그러면 포스테리어 빌리프는 어떻게 돼야 돼? 내가 고용주가 이걸 봤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 mu L of EL 스타는 뭐야? 1. 내가 로우 타입이라고 100% 믿는 겁니다. mu L of EH 스타는 뭐야? 0. 둘이 서로 다를 때에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EL 스타를 봤을 때의 W는 얼마여야 돼? 세타 L. EH 스타를 봤을 때 W는 얼마여야 돼? 세타 H. 그게 separating equilibrium입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 선택 안 하고 이상한 거 선택하면요. 거기서부터 이슈입니다. 그건 뭐야? 경로를 이탈한 거지? 경로 이탈한 거에서 어떻게 처리하냐? 이제 나중에 보여줄게. 만약에 얘랑 같아. 그럼 뭐야? 풀링 이퀄리브리움이죠. 그죠? 그러면 포스테리어 빌리프는 이 값을 뭐 E 스타라고 그냥 할게. E 스타를 봤어. 그럼 뭐랑 같아야 돼? 프라이어랑 똑같이 줘야 됩니다. 야, 프라이어 빌리프는 아직 안 써. PL지. PL을 그대로 줘야 됩니다. 그지? 그럼 웨이지는 어떻게 해야 돼? PL 곱하기 세타 L.
더하기 1 마이너스 PL 곱하기 세타 H가 되겠지. 프라이빗이랑 똑같은 웨이지를 줘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기지? 얘가 둘 다 2스타라고 해봐. 2스타 값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면요. 뭐지? 오프터 패스, 오프터 이퀄리브리엄 패스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빌리프를 또 넣어줘야 되겠지? 그걸 안 선택하도록. 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퀄리브리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일 쉬어요.